쳐서 지나면 현관에 이것부터 바꾸세요. 가을 돈복이 달라집니다. 5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가을 현관 풍수. 이 영상은 전통 풍수지리, 음양우행, 사주명리학의 상징적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풍수는 생활환경을 정돈하고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참고 방식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서가 지나면 계절의 기운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지고 한낮의 뜨거운 기운도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런 계절의 변화도 단순한 날씨 변화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름은 화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입니다. 밖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확장하는 힘이 강합니다. 반대로 가을은 금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금의 기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두고 정리하고 선택하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그동안 노력했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 풍수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가을에는 무조건 더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먼저 비워야 하는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어놓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이고 소식이 들어오고 손님이 들어오고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젊을 때와는 운의 쓰임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내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50대 이후에는 사람을 통해 기회가 들어오고 소개를 통해 일이 연결되고 자녀나 배우자, 지인과의 인연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일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인복과 귀인운이 드나드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처서 이후 현관에서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에 신발을 너무 많이 꺼내놓지 마십시오.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신발이라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가족이 3명인데 현관에 신발이 10켤레, 15켤레씩 나와 있는 집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모습을 기운의 통로가 막혀 있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실제 생활에서도 현관이 복잡하면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 답답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몇 켤레가 적당할까요? 저는 현재 가족이 자주 신는 신발을 1인당 1켤레에서 많아도 2켤레 정도만 꺼내놓는 것을 권합니다. 부부 2분이 사신다면 24켤레 정도, 내 식구라면 자주 신는 신발 중심으로 46켤레 정도만 보이게 두는 겁니다. 나머지는 신발장 안으로 넣으십시오. 그리고 처서가 지나면 반드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밑창이 너무 닳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신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는 신발, 끈이 끊어진 운동화, 몇 년째 신지 않는 구두, 짝을 잃은 슬리퍼, 이런 신발은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신발은 풍수에서 이동운, 사회운, 직장운과 연결해서 보는 물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물건이 낡고 망가진 상태로 현관에 계속 쌓여 있으면 상징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좋은 제안이 와도 마지막에 틀어지네. 직장이나 사업이 계속 제자리인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현관 신발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두 번째, 현관 매트는 무조건 두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라고 하면 현관 매트를 꼭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건을 봅니다. 현관 매트가 깨끗하고 자주 세탁되며 현관을 넓고 단정하게 보이게 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심하게 끼어 있고 가장자리가 말려 있고 오래되어 색이 바랬거나
냄새가 나는 매트라면 오히려 없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현관이 아주 좁은 집에서 큰 매트를 깔아 통로가 더 답답해 보인다면 과감하게 치우십시오. 현관 매트의 풍수적 의미는 외부의 먼지와 탁한 기운을 안으로 그대로 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트 자체가 먼지와 오염을 품고 있다면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트는 반드시 도라가 아니라 깨끗하게 관리할 자신이 있을 때만 도라가 더 정확합니다. 처서가 지나면 여름 동안 쌓인 먼지와 습기를 확인하시고 세탁이 어렵거나 너무 낡았다면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현관 바닥에 택배 상자를 절대 오래 두지 마십시오. 요즘 어느 집이나 택배가 많이 옵니다. 문제는 택배 상자를 뜯고도 현관 한쪽에 며칠, 길게는 몇 주씩 두는 경우입니다. 풍수적으로 빈 상자는 사용이 끝난 물건이 공간을 계속 차지하는 상태로 봅니다. 특히 현관은 사람과 기회가 드나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빈 상자가 통로를 막고 있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해석합니다. 쓰레기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버리려고 현관 앞에 둔 쓰레기 봉투가 며칠씩 있다면 가장 먼저 치우십시오. 여기에 고장난 우산, 빈 페트병, 폐지, 광고 전단까지 함께 쌓이면 현관이 창고처럼 변합니다. 현관은 창고가 아닙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우산은 펼쳐놓거나 아무렇게나 세워두지 마십시오. 여름 장마철을 지나면 현관에 우산이 여러 개 쌓여 있는 집이 많습니다. 망가진 우산, 살이 휜 우산, 쓰지도 않는 일회용 비닐 우산이 계속 쌓입니다. 우산은 비와 물의 기운과 연관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탁해진다고 봅니다. 젖은 우산은 충분히 말린 뒤 정리하고 망가진 우산은 쳐서 전에 한번 정리하십시오. 특히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현관 안쪽에 장시간 펼쳐두는 것은 생활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현관문 정면의 거울을 점검하십시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정면에 큰 거울이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이런 배치를 꺼리는 해석이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집 안으로 머물기 전에 바로 반사된다는 의미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울 하나 때문에 돈이 나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관 정면을 가득 채우는 큰 거울 때문에 공간이 산만하고 불편하다면 위치를 옆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은 가능하면 현관문 정면보다는 측면에서 옷차림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거울에는 손자국과 먼지가 없도록 자주 닦아주십시오. 풍수에서 반사되는 물건은 깨끗한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현관은 절대로 어둡게 두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눈도 예전 같지 않고 어두운 현관은 실제로 넘어짐이나 사고 위험도 높입니다. 풍수에서도 현관을 지나치게 어둡게 두는 것은 좋지 않게 봅니다. 현관 센서 등이 고장나서 한참 후에 켜진다거나 전구가 오래되어 누렇게 어둡다거나 신발장 때문에 그림자가 져서 현관 한쪽이 캄캄하다면 쳐서 이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가을부터는 해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현관의 밝기를 점검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좋은 사람을 맞이하는 공간은 밝고 편안해야 합니다. 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부적이나 장식을 찾기 전에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이 편안해지는 공간을 먼저 만드십시오. 일곱 번째, 현관 안쪽에 동전을 무조건 두라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풍수 영상에서 현관에 동전 하나를 두면
돈이 들어온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동전 자체가 돈을 끌어당긴다고 단정하는 것보다 재물을 소중하게 관리한다는 상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굳이 활용하고 싶다면 바닥에 굴러다니게 두지 마십시오. 깨끗한 작은 접시나 보관함에 한두 개 정도 정돈해서 두는 방식은 상징적인 의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관 바닥 구석에 동전을 던져놓거나 신발 밑에 깔리게 두는 것은 오히려 돈을 함부로 다루는 모습이 됩니다. 풍수에서 재물운은 결국 돈을 귀하게 다루는 습관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8번째, 현관에 식물을 둔다면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현관에 식물을 두면 좋다니까 화분 여러 개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풍수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현관이 넓고 햇빛이나 통풍 조건이 맞는다면 건강한 식물 하나 정도는 생기를 주는 상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햇빛도 들지 않는 좁은 현관에 큰 화분을 여러 개 놓으면 오히려 사람이 지나가기 불편해집니다. 말라가는 화분을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식물을 둔다면 작고 건강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9번째, 현관문 뒤쪽도 꼭 확인하십시오. 의외로 놓치는 장소입니다. 문을 열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현관문 뒤쪽에 우산, 가방, 비닐봉지, 청소도구를 잔뜩 걸어두는 집이 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정도로 물건이 걸려 있다면 반드시 줄이십시오. 풍수적으로 문은 열림의 상징입니다.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집을 두고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풀 수 있습니다. 현관문은 끝까지 부드럽게 열리고 조용하게 닫히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문이 끼익거리거나 손잡이가 흔들린다면 이번 기회에 수리하십시오. 10번째, 현관에는 가족 사진이나 너무 많은 장식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현관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 이것저것 많이 올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사진, 인형, 향초, 장식품, 여행 기념품, 액자까지 가득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현관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통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장식은 하나 또는 2개 정도로 단정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의 사적인 사진을 외부인이 바로 보는 현관에 많이 두기보다는 거실이나 가족 공간에 두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쳐서 이후 현관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5분이면 됩니다. 첫째, 오늘 신었던 신발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둘째, 현관 바닥에 먼지나 흙이 있으면 한번 닦습니다. 셋째, 택배 상자와 쓰레기는 바로 치웁니다. 넷째, 문 손잡이를 한번 닦습니다. 다섯째, 현관등이 제대로 켜지는지 확인합니다. 이 5가지면 충분합니다. 풍수라고 해서 비싼 물건을 사거나 집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50대 이후에는 집 안을 지나치게 많이 바꾸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풍수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복이라는 것도 결국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큽니다. 돈이 들어와도 관리하지 못하면 빠져나가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풍수에서 공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청소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미가 가을의 금진 기운과 맞닿아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현관부터 보십시오. 신발은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낡은 매트는 세탁하거나 바꾸고
택배 상자와 쓰레기는 바로 치우고, 망가진 우산은 정리하고, 거울은 깨끗하게 닦고, 현관은 밝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현관에 빈 공간을 남겨두십시오. 풍수에서 좋은 공간은 물건으로 꽉 찬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편하게 들어오고, 문이 시원하게 열리고,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도, 좋은 소식이 들어올 자리도,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자리도 필요합니다. 돈복을 부른다고 무엇을 더 놓기 전에 복이 들어올 길부터 열어두십시오. 다가오는 가을에는 여러분의 집에 좋은 사람과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다른 곳보다 현관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현관에는 지금 신발이 몇 켤레 나와 있습니까? 댓글에 숫자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을 오기 전 냉장고에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 돈이 새는 냉장고와 돈이 모이는 냉장고의 차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